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씩씩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마치 튼튼한 깃발이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펄럭이는 것처럼요. 고려시대라는 아주 먼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최태성 선생님도 고려라는 깃발을 남의 나라가 꺾지 못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마치 영웅 이야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온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시련과 극복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첫째, 아주 똑똑한 외교와 용감한 싸움으로 나라를 지켜낸 고려 시대 이야기. 둘째, 나라가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했던 근대 시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 시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라를 지키는데 꼭 싸움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서희라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땅을 조금 주고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내주는 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거야 하고는 직접 적장 소손영을 만나러 갔어요. 서희는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지 똑똑하게 알아냈고 아주 멋진 말을 해서 싸우지 않고도 오히려 우리나라 땅을 더 넓혀왔답니다. 그게 바로 강동 육주라는 땅이었어요. 칼 대신 말과 지혜로 얻어낸 땅이니 정말 대단한 외교의 달인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싸움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 때도 있었어요. 거란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님이 귀주라는 곳에서 아주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 귀주라는 곳이 바로 서희가 말로 얻어낸 땅 중 한 곳이었대요. 정말 놀랍죠? 또 몽골이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삼별초라는 용감한 군인들이 섬들을 옮겨다니며 끝까지 싸웠어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몽골도 삼별초를 쉽게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지혜와 용기로 소중한 땅을 지켜냈답니다. 고려 사람들은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전에 만들었던 중요한 책들이 불타 없어지자 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판에 부처님 말씀을 새긴 팔만대장경이라는 책을 다시 만들었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굳센 마음과 멋진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힘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고려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시간이 흘러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어요. 나라 안에서는 나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밖에서는 서양 나라들이 자꾸 우리나라 문을 열라고 괴롭혔죠.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는 평범한 농민들이 직접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서 신분을 없애고 땅을 고르게 나누자고 외치고 외국 세력을 물리치려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갑오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노력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맞서 싸운 많은 시민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이루어졌어요. 1960년 4월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했고요. 1979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큰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 광주에서는 군인들의 힘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죠. 마지막으로 1987년에는 전 국민이 독재는 싫다.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자. 고 외쳐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의 용감한 행동이 모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아주 슬프지만 용감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군인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며 맞서 싸웠어요. 군인들이 무섭게 시민들을 막았지만 학생과 시민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시민군을 만들어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서로 돕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죠. 이 광주의 용감한 정신은 그 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고 특히 1987년 6월 항쟁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광주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하지만 몇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1960년대에는 옷이나 설탕 같은 가벼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노력으로 철강, 때, 자동차 같은 큰 공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라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결과 1977년에는 외국에 수출하는 돈이 100억 달러나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눈부신 기적 뒤에는 힘들게 일했던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숨어 있었어요. 낮은 월급을 받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한 곳에서 일해야 했죠. 정부는 경제를 먼저 발전시킨 후에 잘 사는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1970년 전태일이라는 재단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법을 지켜라. 라고 외치며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희생 덕분에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어요. 1997년에 나라의 돈이 부족해져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답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온 국민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아주 멋진 힘을 보여주었어요.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집에 있던 금부치들을 들고 나와 나라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답니다. 마치 몽골 침략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로 뭉쳐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어요. 1972년에는 남과 북이 처음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통일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1991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교류하자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남과 북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통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약속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이 만나 물건을 만드는 개성공단이라는 공장이 생기기도 했고요. 끊어졌던 기찻길과 도로도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또 금강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남쪽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오랜 슬픔을 달래주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고려시대의 외침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힘든 시절, 전쟁과 분단의 아픔, 독재와 경제 위기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깃발을 꺾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왔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려움 앞에서 똑똑하게 생각하고 서희처럼요. 옳지 않은 것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삼별초나 민주화 운동처럼요. 그리고 나라가 힘들 때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는 8만 대장경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요. 우리 민족의 마음이었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